손흥민 선수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 가능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논리적인 기반 위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 축구계의 흐름과 손흥민의 커리어 상황, 그리고 맨시티의 전력 구성과 필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이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 손흥민은 매우 매력적인 자원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항상 지능적인 움직임과 빠른 전환, 높은 전술 이해도를 갖춘 선수를 선호해왔고 손흥민은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선수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왼쪽 윙뿐만 아니라 중앙 공격수, 오른쪽 윙까지도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도쿠, 포든 등 기존 선수들과 조합을 달리하며 다양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리 케인과의 호흡에서 보여주었던 연계 플레이 능력은 홀란드와의 조합에서도 큰 시너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적료 측면에서도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토트넘이 재계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손흥민 본인이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나타낸다면 구단이 그의 의사를 존중해 적절한 이적료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0대 초반의 선수에게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붙기 어려운 만큼 맨시티 입장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월드클래스 윙어를 영입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커리어적 측면에서도 이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월드클래스 입지 등을 이룬 상태이며 이제는 우승이라는 커리어의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시점입니다. 맨시티는 EPL, FA컵, 챔피언스리그 등 다수의 트로피를 매 시즌 경쟁하는 팀이며 그 안에서 손흥민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이는 선수 본인에게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구단 간 관계 역시 유연하게 풀릴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해리 케인의 이적 불발로 인해 맨시티와 토트넘 간의 거래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는 당시 케인의 계약 상황과 시장 가치 그리고 다니엘 레비 회장의 고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손흥민의 의지가 분명하고 이적료 조건이 맞는다면 토트넘 역시 재정적 이익과 전력 재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적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축구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적이 자주 발생합니다. 리오넬 메시의 바르셀로나 이적, 호날두의 복귀,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행 등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사례는 많습니다.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 또한 그런 빅딜 중 하나로 성사된다면 이는 단지 한 명의 이적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뉴스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 측은 진술서에서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 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양 씨와 손흥민은 교제를 이어오던 중이었는데 5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양 씨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6월 2일 원정 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 씨와 만난 걸 인정한 것인데요.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던 거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언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복수의 언론은 손흥민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을 담아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손흥민 왼쪽 손가락에 반지를 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약 한 달쯤 지나 발생하였습니다. 손흥민 측은 한 달 뒤쯤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며 이에 손흥민은 양 씨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양 씨 측은 금전을 요구한 채 만남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손흥민 측은 양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3억 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가 손흥민에게서만 돈을 받게 된 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두 남성에게 모두 연락했으나 손흥민만이 양 씨의 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초음파 사진 역시 양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손흥민의 아이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임신한 양 씨도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앞선 20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양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용 씨가 근데 너 누구 애인지 정확히 알아? 라고 묻자
양 씨는 누구 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용 씨는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갔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은 양 씨가 손흥민과 같은 기간의 관계를 맺은 사업가 남성으로 2번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양 씨가 자신을 만나던 시기 동시에 다른 남성도 만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양 씨와 사이가 틀어진 용 씨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용 씨는 양 씨와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진술서를 낸 손흥민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신상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나 공갈 혐의로 구속을 앞두고 있어 많은 네티즌들이 그녀의 신상을 캐내려고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대 모델계 종사자인 양모 씨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나이, 이름, 얼굴 사진, 인스타 정보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 커뮤니티 글들 속에서 피의자 이름이 양민이라는 사실이 언급되긴 했으나 일부 광고를 위한 가짜로 만들어낸 인스타 주소이기도 하는 등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이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손흥민을 이용하여 현재 남자친구인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입니다. 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현재의 남자친구와 전 연인을, 그것도 유명 스포츠 국민 스타인 손흥민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손흥민의 사생활이 노출됐습니다. 손흥민은 과거 불거진 여성 연예인과의 열애설에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2014년 걸그룹 멤버와의 열애설이 제기됐을 때 상대 측에서는 호감을 갖는 단계라며 조심스럽게 인정한 반면 손흥민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듬해 2015년 다른 연예인과의 열애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교제가 사실이었다고 확인했지만 손흥민은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 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는데요.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되며 인권 논란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 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 씨의 복장은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국내 언론사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 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요.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복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점 역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됩니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고 합니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 씨의 경우 경찰의 요청에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팬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고 있는데요. 한편에선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 아닌가? 떳떳했다면 왜 3억 원을 줬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도 다 큰 성인인데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 사생활 영역이다, 협박범을 비난해야 한다라고 두둔하는 의견도 있다. 남성 위주 커뮤니티와 여성 커뮤니티에서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손흥민을 좋아했던 유명 인플루언서가 아름다운 외모와 드레스로 팬들을 열광시키며 화제입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스타는 한때 토트넘의 세르히오 레길론과 사귀었던 마르타 디아스가 최근 검은색 드레스로 아름다움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디아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올리면서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팬들을 댓글을 통해 정말 우아하다, 너무 예쁘다, 언제나 그렇듯이 당신은 매우 아름답고 우아하고 훌륭하다, 항상 아름답기 그지없다, 당신의 아름다움이 여성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가 333만 명이 넘는 스페인 인플루언서 디아스는 과거 스페인 풀백 레길론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스페인 출신 레길론은 선수 경력 동안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토트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여러 팀에서 200경기 이상 출전한 수준급 레프트백입니다. 그는 한때 스페인 국가대표팀과 레알의 왼쪽 측면을 책임질 유망주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레길론은 2020년도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이후 손흥민과 절친한 사이가 됐는데 손흥민이 경기 중 골을 터뜨려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를 할 때 옆에서 따라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며 한국 팬들의 사랑을 받기도 한 선수입니다. 레길론은 과거 자신의 여자친구가 손흥민을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크리스마스 행사 도중 팬들의 질문에 내 여자친구도 손흥민과 해리 케인을 좋아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레길론은 2019년부터 디아스와 연인 관계가 됐는데 당시 두 사람의 연애 소식은 스페인 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스페인 축구대표팀에 발탁된 적도 있던 레길론의 194만 명보다 더 많은 팔로워를 보유 중인 그녀는 연애 기간 중 레길론과 함께 자주 행사에 동석했는데 이때 남자친구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레길론이 주전 경쟁에서 밀려 2022년 여름 스페인 라리가 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 이적했을 때도 디아스는 레길론의 아틀레티코 입단식에 동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4년간 교제한 뒤 지난 2023년에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디아스는 레길론과 헤어진 후 난 레길론에게 많은 걸 말하고 싶다. 그에게 고맙다라며 레길론은 내게 많은 도움을 줬고 내게 매우 중요한 기둥이었다라며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팬들은 이제는 손흥민과 만날 수 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소니와 더 어울려 소니랑 결혼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